민정수석에 오광수 전 대구지검장, 정무수석에는 우상호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임명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우리가 가진 권한이 사소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지는데 이 내용부터 네 분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부장,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박창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직접 인선을 발표했는데 그림 보여주시죠. 정무수석에는 우상호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 4선 의원 출신이죠. 홍보수석에는 이규현 JTBC 대표 출신의 인사를 임명했고요. 민정수석은 오광수 변호사를 임명했는데 이 오광수 전 대구지검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우상호 전 의원 관련한 목소리를 듣고 오겠습니다. 우상호 수석은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를 역임한 4선 국회의원으로 소통과 상생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지니신 분입니다. 오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와 합리성, 나아가 뛰어난 정무 감각을 겸비한 인사입니다. 박창진 부대변인님, 네. 원래 정무수석에는 보통 한 재선급 의원 정도가 임명되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4선 의원 출신이 임명되는 건 좀 이례적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시작이 어떤 포부를 가지고 시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정권 하에서 여야 관계가 극단적인 대치 관계로 지속되는 바람에 여야 간의 소통이 없었다. 이걸로 인해서 국가 전반의 국정 운영의 혼란과 여야의 협치라는 것이 사라졌다라는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정무수석이라는 것이 소위 말해서 여의도의 민정수석 같은 민간 외교인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분들이 여야를 넘나들으면서 여의 얘기도 전달하고 예. 야의 요구사항도 무엇인지 제대로 들어서 이것을 또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녹여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이런 여의도 민원수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사선이고 그동안 해왔던 정치활동이 여야를 넘나들어서 다양한 인사들과 교류를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강점이 있다. 그래서 사선인 우상호 의원이 이 자리를 맡게 된 것이다 라는 측면이 있고 우상호 의원 측면에서도 사선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비서실장보다 조금은 비서실장의 통제를 받는 그런 자리로 갈 수 간다는 것을 감내한 것을 보면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는가라는 간절한 소망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동안의 관행을 깨더라도 여야 간의 협치에 방점을 두고 원내대표까지 역임한 4선 의원 출신의 중진을 정무수석으로 임명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강전의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최근에 나온 인선 중에서 우상호 의원이 정무수석 간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높은 점수 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 작년 총선에서 스스로 불출마 선언을 하셨고 그 지역은 청년 지역으로 좀 해서 좀 문제가 있었긴 했습니다만 우상호 의원이 그 이후에 계속 방송을 하셨어요. 근데 방송 과정에 있어서는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 대해서 쓴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껄끄러울 수도 있는데 이것을 함께하는 것으로 특히 정무수석이라는 중요한 자리로 모셔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결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박수를 보내고 싶고 다만 우상호 의원이 이제 수석이라고 해야겠죠. 우상호 정무수석이 계속적으로 근무할 것인지는 약간 의문이 있어요. 작년에 총선 불출마 선언하셨을 때도 광역지자체장으로 나오시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 지금까지 방송으로서 노출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다라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원도지사 쪽에서 계속적으로 하마평이 오르내리고 계신 상황에서 본인 스스로도 좀 전략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정수석을 볼까요? 민정수석은 오광수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죠. 오광수 수석은 검찰 출신으로 뛰어난 추진력과 인품을 두루 갖추어 검찰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의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사입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광수 수석의 임명 배경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다. 그리고 오광수 수석의 사법개혁 의지를 확인했다. 오광수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고요. 검찰 출신입니다. 이른바 특수통이라고 불리는 특수부 수사를 주로 했던 검사 출신인데 장유미 변호사님,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하려면 검찰을 속속들이 잘 아는 인물을 임명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예, 대통령의 의중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양날의 좀 이제 측면이 있어서 이제 여권의 여러 이제 정치인들이 어떻게 검찰 개혁이 시급한 현안인데 검찰 출신을 발탁해서 그 부분이 제대로 될 수 있겠냐는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이 비토의 목소리 같은 것 부분은 이게 법무부 장관과 한 세트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민정수석에서 사정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한 축이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이 그런 법무부 장관이 누가 임명되는지에 따라서도 그 방향과 컬러가 상당히 좀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속단을 하기는 좀 이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제 검찰로서의 이력도 비교적 화려합니다. 이제 YS 대통령의 아들 그 당시에 이제 뭐 소통령이다 이런 별칭이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제 권력이 있었는데 김현철 씨 수사 담당하기도 했었고 김우중 대우 회장의 이제 분식회계 이런 수사를 좀 담당했던 특수통으로 상당히 좀 이름을 날렸던 검사이고 아마 마지막에는 당연하지만 이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사법부에 대한 개혁은 좀 속도를 내고 좀 수기 그리고 공론의 이런 모으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만 검찰개혁은 워낙에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어졌기 때문에 이제 나름대로의 스케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공감대는 당연히 확인한 인사라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흘러간 것 같은데 서영교 의원이나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근무연이 있다, 오광수 변호사가. 그래서 더 좋은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 같은데 구장부장님, 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뭐 출신이나 진영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성과 낼 수 있는 실용주의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좀 엇박자가 나는 것 같은 목소리도 들리고요. 네, 당내에서는 엇박자가 있었습니다만 이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은 말 그대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 아닙니까? 예. 결국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가 관철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단행된 정무수석, 홍보수석 그리고 민정수석 인사를 보면 얼마나 실용적인 인사에 방점을 찍었는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우상호 의원은 사선 의원 출신이고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 이른바 당대표까지 지낸 분입니다. 말 그대로 정무적인 능력에서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으니 여야 협치를 좀 주문한 인사가 이 우상호 정무수석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오광수 그 민정수석의 경우에는 당내 일각에서는 이 특수통 검사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발도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검찰을 잘 아는 사람이 이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 실용적인 의미가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에 담겨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오광수 수석의 임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거칠게 검찰 개혁을 하거나 사법 개혁을 추진하지 않고 절차를 지켜가면서 신중하게 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검찰 개혁 그리고 사법 개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과정에서 그 서영교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본인의 취지와 다르게 보도가 됐다라고 바로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이 민정수석 인사 발표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의 인사 발표를 충분히 존중한다, 따른다라는 의견으로 다시 바로잡는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그렇죠. 강전혜님. 서영교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원내대표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당원 당규를 바꿔서 이제는 원내대표 선거에도 권리당원들이 참여하는 형태가 됐거든요. 지금으로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대해서 가까운 사람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당원들도 그 부분에 지지를 보낼 것이기 때문에 서영교 의원이 저렇게 본인의 발언을 철회하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 생각하고 저는 이번에 오광수 수석의 그 인선과 관련해서 조국 혁신당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그 다음 날 오찬하는 가운데에서 조국 혁신당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자리에 조국 대표가 계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번 대선 과정에서 그 민주당과 처음에는 오픈 프라이머리 형태로 경선을 같이 하자라고 했지만 민주당이 거절을 했고 그 다음에는 결과적으로 조국혁신당은 후보를 내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예. 이제는 청구서가 들어갈 때가 됐는데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이라든지 황운하 의원이 심지어 개가 주인을 무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라는 거친 표현까지 쓰면서 오광수 수석의 그 내정설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강하게 했거든요. 예.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인선이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해서 그동안에 조국혁신당이 보였던 모습들, 본인들이 쇄빙선이 되겠다고 했었던 이러한 선명성 이런 것들을 부각하기 위해서 오광수 수석의 그 인선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에서 비난하는 형태의 논평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광수 수석 임명을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을 알아봤는데 근데 민정 라인 이 인선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짚어보죠. 먼저 이태형 변호사 그리고 전치영, 이장형 등등 이 3명의 변호사들이 민정 라인의 내정 혹은 임명 유력한 상황이 보도가 되면서 세 사람 모두 이재명 대통령이 되기 전에 사건을 변호했던 변호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게 약간의 좀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나오는데 박창진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이 윤석열 정권이 망쳐놓은 검찰 정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과연 우리가 공정한 검찰의 기능을 생각할 수 있는가, 법이 제대로 만인에게 공정하게 적용되고 있는가, 이런 수사가 제대로 권력 앞에서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지켜볼 때 검찰 개혁이라는 과제가 필요한 것이고 이 점에서 기존에 변호사라는 이력이 있지만 이분들이 충분한 역량과 능력으로 본인들의 검증과 능력의 입증을 통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검찰 부실의 시대, 이 시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정권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과거의 이력을 탈탈 털어서 나오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왈부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어떻게 열어갈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이 민정 라인들이 국정 운영에 참여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끌어 나갈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